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신용협입니다. 오늘은 좀 큰 얘기, 뭐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NLP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NLP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죠. 새로운 어떤 음식이 있다. 그 음식에 대한 맛이 어떤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그 음식의 연원, 그 음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역사적인 의미, 누가 먹는지 그 주변적인 것들을 말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특정 음식이 새로 등장한다면,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저는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태국식 볶음밥이라 생각하셔도 좋죠. 꼭 태국이라기보다 말레이인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인도 차이나 반도 쭉 인도부터 동남아 쭉 인도네시아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렇게 쭉 선을 긋는 베트남 포함해서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볶음밥의 한 형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치면 글쎄요, 이 음식 지금 얘기 드린 대로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인도의 동남아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걸 먹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느냐? 물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음식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나시고랭 혹은 미고랭이라는 이름이 고랭이라는 게 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꼭 이해해야 하는가? 알면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거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름이나 주변적인 것들보다는 이 음식이 내가 만났을 때, 이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충분히 맛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즐거운가. 이쯤 되면 먹을만해 라고 생각이 들면 부차적인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그 정보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NLP가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NLP의 역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혹은 학문적인 어떤 설명에 대해서 필요한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윤곽을 잡기 위해서요, 어떤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짜 NLP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것을 맛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몸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장착해 볼 필요가 있죠. 그쯤 되면 NLP가 가치가 있다, 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더 알아야겠다, 활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필요가 생길 겁니다. 자, 이건 NLP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과 모든 지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정 책에 대한 것, 어떤 특정 교육에 대한 것, 어떤 특정 회사, 기업, 어떤 활동에 대한 것, 어떤 운동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상으로 만나 뵙는 여러분들께는 NL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상당히 좀 제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LP가 바라보는 세계는요, 세상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 내가 매일 경험하는 세계, 내 입장의 세계, 내가 만나는 나의 세계. 이걸 이름을 붙이면 좀 어려워요. 주관적 경험의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말로 쉽게 풀면요, 내가 매일 겪는 주관적 경험, 글쎄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일 겪는, 생각하고 말하고 내 입장에서 만나는 일들, 그 정도로 나의 경험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세계는요, 여기는 말을 상대되는 말로 바꿔서요, 객관의 현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계시죠? 제 모습을요. 이 보이는 것들, 내 주변의 것들, 그것들이 곧 NLP가 다루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자,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고요, 만져지고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요. 보이는 당신,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주관적 세계에 존재합니까? 객관적 현실에 존재합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관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생각, 내 사유, 나만의 시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 경험이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객관적 경험입니다. 그걸 들었어요. 여기까지도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근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예전 어떤 일이 떠오르고 내게 상처가 돼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난 왜 이렇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처럼 생각할까? 지금 얘기 드린 게 주관적 경험의 세계 속에 사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 이것과 전혀 다르게요. 객관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쫓고요, 돌아다니고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하나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끝없이 추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죠. 바깥으로 나가야죠.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만나는 것, 이게 객관적 현실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음악을 들으러 가고요, 연극을 보고요, 그걸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대상들을 바꿉니다. 경험의 대상들을 바꿉니다. 집 밖에 일어나는 일들 조깅을 하고요, 산책을 하면서 그 바깥 세상을 탐구하고 탐색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고요, 글을 읽고요, 글을 읽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끊임없이 하루를 꽉 채우는 하나의 활동들, 방식들. 자, 이쯤 오면 객관적 세계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 묘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객관적 세계에 살면서도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주관적 세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진 바닷가를 갑니다. 멋진 바닷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그때의 느낌이 기억이 강렬하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시원한 바다, 뻥 뚫린 곳, 그 확 트여서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을, 나의 꿈을 꾸고 싶어요. 그래서 달려가요.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동해로요. 속초, 강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오로지 거기에 가고자 하는 그 설렘, 도착했을 때 그 느낌, 이것만 다루면서 떠올리면서 달려갑니다. 도착했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그것만 느껴요. 그냥 그 상태예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보시다시피요, 바깥 객관적 현실 세계를 쫓으면서도 나의 주관적 경험을 만나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죠. 주관적 경험의 세계에 나는 좀 더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객관적 세계에 머무는 것을 좀 더 즐깁니까? 에피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세계는요, 명백히 다르면서도 하나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관적 경험의 세계와 객관적 현실, 이 두 가지 세계에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그 치우침이 어느 정도냐면요, 객관적 현실에 보이는 것마저도 주관적 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나의 주관적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객관적 현실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안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그 모든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대로 해석하고 바꾸고 변신시키죠.
그리고 이것을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곡이 일어나죠. 실제와 다른 현상이요. 그리고 이것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차이를 착각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어려운 일들을 몸소 느끼게 되죠. 자, 다시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관적 세계에 주로 머뭅니까? 객관적 현실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로 어느 쪽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주관적 세계는 주관적 세계이고 객관적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경험에 그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NLP가 시작하는, 아니요, 여러분 현실 삶이 문제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주어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감과 느낌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정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름하여 삶의 나침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